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같은 산업에 있으면 다들 비슷한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산업 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전장, 전략 집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경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살짝 비틀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전략 집단이라는 핵심 개념이 뭔지 딱 잡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정말 가장 뜨거운 분야죠. 바로 전기차 배터리 전쟁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통찰까지 챙겨가시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은 산업, 다른 경쟁. 보통 같은 업계에 있으면 다들 서로가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한번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코카콜라의 진짜 경쟁 상대 누구일까요? 아마 1초도 안 돼서 당연히 펩시지 라고 답하실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정신 번쩍 들게 할 뭔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콜라를 마실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경쟁의 구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산업 내 경쟁이 저 왼쪽 그림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얽혀서 모두가 모두랑 싸우는 그런 복잡한 실타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른쪽 그림처럼 비슷한 무기, 그러니까 비슷한 전략을 가진 애들끼리 딱 뭉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형태에 가깝다는 거죠. 코카콜라랑 펩시는 탄산음료 리그에서,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커피 리그에서 싸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한 녀석들끼리 뭉친 이 그룹을 경영학에선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저희 두 번째 섹션의 주제입니다. 전략 집단. 오늘 이 개념 하나만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가셔야 합니다. 전략 집단, 영어로는 스트래티직 그룹.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가 교과서적인 설명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운동장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안에서 현대차랑 도요타는 대중적인 패밀리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는 페라리랑 람보르기니가 억소리 나는 슈퍼카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각각의 선수 무리들이 바로 전략 집단인 거죠.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산업 전체가 하나의 큰 성이라면 전략 집단은 그 성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은 뭘까요? 바로 그들만이 가진 기술력, 브랜드 가치, 탄탄한 유통망 같은 것들이죠. 이 성벽이 다른 그룹의 경쟁자들이 함부로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하나죠. 바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이 전략 집단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전쟁의 중심에는 두 명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왼쪽은 중국의 CATL. 저 거대한 공장 이미지에서 느껴지듯이 그냥 압도적인 생산량과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규모와 원가의 제국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한국의 배터리 3사. 저 첨단 연구실 이미지처럼 최고의 기술과 성능에 모든 걸 건 기술 강국이죠.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플레이북이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가로축은 품질, 세로축은 수직 통합 수준이에요. 수직 통합이라는 건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얼마나 직접 다 하느냐, 뭐 이런 뜻이고요. 지도를 딱 보면 중국의 CATL은 왼쪽 아래, 그러니까 저가 수직 통합 영역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반면에 한국의 LG, 삼성 같은 기업들은 오른쪽 위, 고품질 전문화 영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싸우는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줄, 저원가 그룹인 CATL은 값싼 LFP 기술과 공급망 장악으로 원가 경쟁력에 목숨을 걸고요. 반면에 두 번째 줄, 고성능 그룹인 우리 기업들은 하이니켈 기술로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테슬라처럼 아예 우린 너희랑 안 놀아 하면서 차세대 기술로 시장의 판 자체를 뒤집으려는 새로운 그룹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만약에 CATL의 저가 전략이 그렇게 잘 먹히면 한국 기업들은 왜 그걸 안 따라할까요?
반대로 한국의 고성능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면 중국은 왜 그걸 쉽게 못 만들어낼까요? 바로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이동장벽이라는 것에 말이죠. 그 정답은 바로 이 이동장벽 때문입니다. 이름 한번 직관적이죠? 한 전략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는 걸 막는 장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낮은 담벼락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고 두껍고 아주 단단한 벽이죠. 첫 번째 벽은 바로 기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는 그냥 재료만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화학적 근본부터가 다른 물건이에요. 이걸 바꾸는 건 비유하자면 자전거 만들던 공장에서 하루아침에 제트 엔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년간의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공장 라인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벽은 공급망입니다. 슬라이드 왼쪽처럼 중국은 아예 돈으로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사들이면서 원자재를 틀어주었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재, 부품 파트너들이랑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복잡하고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왔죠.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새로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벽은 바로 고객, 즉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입니다. 배터리 회사들은요, GM이나 테슬라 같은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랑 보통 5년, 길게는 10년짜리 장기 독점 계약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강력한 자물쇠 같아서 다른 경쟁자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넘기 힘든 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왼쪽의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서 자국 기업에 거대한 보호막을 쳐주고요. 오른쪽의 미국은 IRA 같은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급망을 짜려고 하죠. 이런 국가 대항전급 전력은 기업 하나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정말 거대한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회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나침반으로 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이 전략 집단 분석이라는 건요, 비즈니스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리더들을 위한 필수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근데 이 나침반이 단순히 현재 위치는 여기다라고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저 녀석들이다. 저쪽에는 암초가 있으니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저게 아무도 없는 저곳에 보물섬 같은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산업의 전장은 과연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회사를 가두고 있는, 혹은 역으로 당신의 회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벽, 이동장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다음 전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